예, 이번 수업은 확률 변수의 베이지언 정리라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언 정리의 파트 1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달았고요. 이번 파트 1에서는 이 베이지언 정리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간단한 이그젠플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언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다 보니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좀 필요한 그런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제가 다음과 같이 5번, 6번, 7번 세 개의 강의에 걸쳐서 우선 베이지언 강의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5번 베이지언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 개념을 소개할 텐데요. 이 부분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학부에서 하는 확률 변수 과목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제가 이미 유튜브에 올렸던 수업들 중에서 3번과 4번 조건부 확률과 토탈 프로바빌리티 이 두 가지의 강의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그젠플들을 이 5번, 6번, 7번 강의에서도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3번과 4번 내용을 잘 확인하고 이 5번 강의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베이지언 정리를 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뭐 딥러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가 이제 발전적이고 그런 좀 고급 과정에 해당하는 개념들도 많이 접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 수업들에서 쭉 다뤄보기 위해서 6번과 7번 두 가지의 강의를 더 추가했고요. 6번에서는 베이지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용어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번과 7번 단어는 학부에서는 조금 고급 과정에 속할 거고요. 대학원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또는 뭐 연구개발자라면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에스티메이션의 용어를 접했을 테니 어느 정도 기초과정 수준이 될 텐데 어쨌든 조금 추상적이고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개념이 6번과 7번 베이지언 에스티메이션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6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3번, 4번, 5번 이전에 제가 소개했던 자료들을 꼭 확인해 주면 좋겠고요. 끝으로 베이지언의 7번 내용은 6번에서 소개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조건부 확률이나 또는 베이지언 정리에 이르기까지 쭉 일관되게 예제를 들었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용한 이그젠플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관점이 어떠한 측면이 있는지를 이제 수식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이제 그런 문제 예제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7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5번 베이지언이라는 개념을 한번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죠. 자, 베이지언 정리라고 하는 우리 확률책에 나오는 개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건부 확률 B를 조건으로 하는 그리고 A를 대상으로 하는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B고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A인데 조건과 대상의 사건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단순히 일단. 그래서 B 조건 A가 아니라 A 조건 B가 되고요. 왼쪽과 동일한 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공식에 해당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오른쪽과 같이 바꿉니다. 이런 형태를 베이지언 정리라고 일단은 하죠. 요 안에 있는 분자항을 보면 조건부 정리에 의해서 이것은 A의 사건에 해당하는 확률이 분모로 가고 A와 B의 사건이 공통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분자항이 바뀌게 되고 다시 분모와 분자로 이루어진 전체는 B를 조건으로 하는 A의 사건이다.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베이지언 정리 자체는 그 유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 등식의 성립 자체를 확인하는 건 뭐 비교적 쉬운 편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대상 형태로 조건부 확률의 위치를 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조건 B에 대한 A의 확률을 구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구하거나 유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럴 때는 조건의 위치를 바꿔서 요 P, A를 조건으로 하는 B에 대한 사건,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더 구하기 쉬운 조건이고요. 상태가 되죠. 이런 형태의 확률을 먼저 이용해서 또는 주어진 것으로부터 찾아내서 이런 베이전 룰에 의해서 왼쪽과 같은 궁극적인 형태의 확률을 계산한다. 이게 바로 일단 베이지언 정리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리한 것처럼 B를 조건으로 하는 A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A를 조건으로 B에 대한 확률, 이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자. 이런 이제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베이지언이라고 하는 정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 이제 베이지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토탈 프로버빌리티 정리와 꼭 연계가 됩니다. 그건 어떠한 관점에서냐면은 저 분모에 들어가는 사건 B의 확률 P를 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PB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또 토탈 프로버빌리티가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베이전 정리를 이용해서 왼쪽과 같은 확률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또 B라는 사건에 대한 토탈 프로버빌리티 개념도 같이 연계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제가 이제 세 가지의 이그젠플들을 통해서 한번 차곡차곡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그젠플은 안경을 착용할 확률. 총 100명의 학생이 이렇게 여학생과 남학생으로 나누어지고 주어진 표처럼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와 착용한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도표가 주어져 있을 때 또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그 학생이 안경을 꼈느냐 안 꼈느냐, 뭐 여학생이냐 남학생이냐, 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구분할 텐데요. 기억을 잠시 더듬어 보자면 여학생과 남학생이 이 100명이라는 전체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의 파티션 두 개의 어떤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집합이 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안경을 착용했다 안 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관심이 되는 특정한 사건 어떤 B에 해당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두 개의 조건부 확률이 우리에게 준 것과 동일하다라고 했었죠. 즉 여학생이었을 때 그 중에 안경을 착용할 확률, 즉 총 50명 중에 20명이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일 때 안경을 착용할 확률 0.8이라는 확률은 50명 중에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도표에서 우리가 이제 오른쪽과 같은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저런 조건부 확률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에서 또는 실제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찾아내거나 또는 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확률 값이 되겠죠. 저런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을 계산해 보자 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유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토탈 프로버빌리티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첫 번째 풀었던 거는 이제 한 명의 학생을 뽑았을 때 안경을 착용했을 확률은? 이라고 물었고요. 그 과정은 서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착용한 경우, 여학생이면서 서로 안경을 착용한 경우, 서로 중복되지 않는 두 개의 경우로 나누고 그 두 가지의 경우를 오른쪽 위와 같은 이런 조건부 확률을 적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죠. 그래서 뭐 0.6이다 라는 그런 확률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 이건 도표에서도 총 100명 중에 안경 낀 학생이 60명이니까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그젠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베이지언의 관점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베이지언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보통 문제가 주어지는데요. 자, 한 명을 뽑았는데 그 뽑은 한 명의 학생이 안경을 착용했어요. 그랬을 때 그 학생이 그 중에서도 또 여학생일 확률은 또는 남학생일 확률은 뭐 이런 거죠. 자, 방금과 같은 식으로 말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확률적인 식으로 쓰게 되면 이제 조건에 안경을 착용했을 경우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어떤 확률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바로 여학생이냐라고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베이지언으로 풀 텐데 중요한 건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거나 그런 조건부 확률이 주어진 경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푼다라고 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부 확률은 여학생이나 남학생이 주어져 있을 때 안경을 착용했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문제를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안경을 착용했을 때 그 한 명이 여학생일 확률은 이라고 했으니 조건과 대상을 서로 위치를 바꾼 거죠. 걸과 WG 안경 착용을 바꿨고요. 거기에 베이지언 룰의 조건에 맞게 식을 이렇게 변형했습니다. 자, 분모에 들어가는 이 안경을 착용할 확률, 그것은 우리가 토탈 프로버빌리티를 통해서 이제 구하게 되는 사항이네요.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이 베이지언 세오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분모에 들어가는 확률이 일반적으로 토탈 프로버빌리티랑 연계된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이제 토탈 프로버빌리티를 포함해서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여학생일 확률, 그런 것들은 주어진 도표 또는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확인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한 명의 학생을 뽑아서 봤더니 안경을 착용했고 그럴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3분의 1이다 라고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남학생일 확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60분의 20은 우리가 도표에서 결국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안경을 착용했다 라는 조건이 붙고 그때 여학생일 확률입니다. 따라서 총 경우가 이제 60명이 되는 그 안경을 착용한 경우로 샘플 스페이스가 축소됐고요. 그 중에 우리가 20명 중에 한 명에 해당하는 확률 3분의 1을 계산하는 것이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안경 착용한 학생이 한 명 뽑혔을 때 남학생일 확률을 구해볼까요? 이 조건은 똑같이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안경을 착용했을 때 보이가 될 확률이라는 식으로 쓸 수 있고 이 조건부 확률을 베이지언 룰에 의해서 우리가 바꾸면 WG와 B에 해당하는 조건이 바뀌고요. 똑같이 이렇게 쓰이겠죠. 그럴 때 밑에 있는 P의 WG는 다시 토탈 프로버빌리티에 의해서 구해진 값이고 나머지 조건부 확률과 PB는 우리가 주어진 도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값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계산하면 이제 3분의 2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진 조건이 안경을 착용했을 때라고 축소된 샘플 스페이스가 주어졌으니 총 60명 중에 4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으로 푸는 접근이 이제 우리가 베이지언 정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그젠플을 통해서 계속 되새기고 리마인드 해야 되는 사항은 어떤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베이지언 룰을 적용할 때 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것 같은 이런 형태, 그러니까 조건과 대상 사건의 위치 관계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문제에서 또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이냐, 조건부 확률이냐, 아니면 우리가 베이지언 룰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느냐, 그 대상의 관계를 유념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그젠플은 세 개의 서플라이어가 있었고요. 그 각각 1000개, 2000개, 3000개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그 각 회사마다 부품에서 불량일 확률이 0.05, 0.1, 0.1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6000개 중에 한 개를 뽑았을 때 부품이 불량일 확률, 이런 이제 문제를 토탈 프로버빌리티 관점에서 풀었는데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조건은 저 부품의 불량일 확률, 각 서플라이어마다 그게 바로 이런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죠. A라는 부품이었을 때 디펙트가 될 확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0.05, 0.1, 0.1은 이 조건부 확률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또 이 서플라이어 A, B, C 총 6,000개의 부품을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파티션을 해주는 게 바로 저 A, B, C라고 하는 서플라이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확률적으로 관심을 갖고 구하려고 하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이제 불량 여부인 확률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호들이 이제 A, B, C가 되다 보니 약간 이제 혼동이 되긴 하지만 앞에 있는 베이지언 룰의 수식에 의하면 요 불량이냐 아니냐 디펙트를 따지는 부분이 앞에 수식에서는 B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서플라이어에 해당하는 각각들이 바로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이 이 주어진 도표 문제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탈 프로버빌리티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뽑았을 때 디펙트가 될 확률은 그것은 A에서 디펙트가 되는 경우, B라는 회사에서 디펙트, C라는 회사에서 디펙트,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세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총 확률을 구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었고요. 그럼 이제 요 서플라이어 문제를 우리가 베이즈언 테오리엄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약간 이제 바뀔 텐데요. 디펙트가 발생했을 때 하나를 뽑아서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A라는 회사의 제품일 확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겠죠. 방금 안경처럼 한 명을 뽑았는데 안경을 낀 학생이 나왔을 때 그것이 여학생일 확률, 남학생일 확률, 그런 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베이전 룰에 접근하는 문제는, 자, 하나를 뽑았더니 디펙트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하필이면 뭐 A라는 회사의 서플라이어의 부품일 확률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 쓰게 되면 디펙트가 발생했을 때 A일 확률 이렇게 수식이 될 거고요. 이 조건의 위치를 서로 바꿔서 A의 디펙트, A가 조건이 됐네요. 그래서 베이지언 룰을 적용하면 나머지는 주어진 표를 이용해서 그대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디펙트가 나왔을 때 B가 되는 경우 또는 C가 되는 경우도 같은 식으로 우리가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펙트가 나왔을 때 B, C가 되는 경우에 각각의 확률들을 다 계산하고요. 이 확률들을 해보면 결국 디펙트가 나왔을 때 A의 제품, B의 제품, C의 제품 모든 경우를 구했을 때 총 확률의 합은 당연히 1이 돼야 됩니다. 그쵸? 셋 중에 하나가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토탈 프로버빌리티와 연계된 베이전 문제를 하나를 더 봤는데, 여러분들이 앞에 안경과 이번에 서플라이어 문제 이 두 가지를 다시 연계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어떤 게 조건에 들어가고 어떤 경우가 대상 확률,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들어갈 때 그럴 때 우리가 베이전을 적용하게 될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경 문제에서는 안경을 착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랬을 때 여학생일 확률, 남학생일 확률, 그 표본 공간을 파티션해주는 그 어떤 사건이 바로 이 대상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A, B, C 세 개의 회사가 6,000개의 샘플에 대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나눠진 파티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디펙트이다 아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싶은 어떤 관심사항이죠. 그래서 관심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게 특정한 파티션 중에 어느 하나가 될 확률, 이런 형태의 문제로 풀게 되면 그러한 확률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지언 정리에 의해서 풀게 된다는 걸 현재까지 두 개의 이그젠플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강조하자면, 그럼 우리가 실제로 주어지는 문제, 실제 환경에서 구할 수 있는 쉽게 주어지는 그런 조건부 확률은 무엇이냐? 어떤 파티션이 조건으로 주어져 있을 때에 해당하는 특정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사건, 지금은 디펙트고요. 앞에 이그젠플은 안경을 꼈냐 안 꼈냐예요. 그래서 이 파티션에 해당하는 사건이 조건에 들어가는 그 자체는 우리가 확률적인 계산이, 조건부 확률 계산 자체가 주어지거나 쉬운데, 그 반대의 경우는 베이전 룰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거죠. 이 포인트를 계속 여러분들이 예제를 볼 때마다 체크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그젠플은 또 많이 봤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고요. X1과 X2라는 두 개의 어떤 바이너리 심볼을 송신했을 때, X1을 송신했을 때 Y1이라는 값으로 송신될 확률은 0.7, X1을 송신했을 때 Y2로 수신될 확률은 0.3,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 X1은 0이고 Y1도 0, X2는 1이고 Y2는 1, 이러면 이제 바이너리 트랜스미션 채널이 될 텐데요. 우리가 그냥 X1과 X2, Y1과 Y2 송신 측과 수신 측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시했죠.
자, 이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이런 x를 송신했을 때 y를 수신했을 확률, 이 0.7, 0.3 이렇게 주어진 것들은 결국 송신을 뭘 했느냐, 그때 어떻게 수신했느냐, 이런 일종의 조건부 확률로 표시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px1은 그야말로 x1을 우리가 발생시켜서 송신할 확률, p의 예를 들어서 y1은 y1이 수신 측에서 얼마나 자주 수신되느냐 그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저 조건들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은 이런 식의 x1이 송신됐을 때 y1이 수신될 확률 뭐 0.7 이런 식으로 저 그림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이 바로 우리가 알게 되는 이와 같은 조건부 확률이고요. 초록색에 해당하는 것들은 올바르게 이제 송신 수신된 거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이제 뭔가 에러가 발생한 경우의 확률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토탈 프로버빌리티의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풀었던 것은,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값 하나를 수신할 때 에러가 발생할 확률은 무엇이냐 라는 거죠. 자, 에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x1을 송신하고 y2로 수신하거나 x2를 송신하고 y1으로 수신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 mutually exclusive한 케이스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렇게 mutually exclusive한 조합으로 합해져서 이렇게 0.25라는 값을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px1과 px2, x1과 x2를 송신하게 될 발생시킬 확률은 그냥 다 0.5, 2분의 1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정의해 놓고 일단 문제를 풀었는데요. 어쨌든 각각의 에러가 발생할 확률 0.2와 0.3을 이용해서 0.25라는 이제 에러가 발생할 확률을 일단 먼저 토탈 프로버빌리티로 문제로 풀었었죠. 자, 이때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어야 되는 사항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어진 조건부 확률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파티션 부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 왼쪽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이제 실제로 관심이 되는 값인데 수신한 값이죠. 자, 그러면 파티션은 지금 어떻게 나눠지느냐? 요 조건부 확률을 보면 내가 x1을 송신하느냐, x2를 송신하느냐, 송신하는 값이 요 현재 샘플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중요한 어떤 파티션처럼 됐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뭔가 관심이 되는 값은 y1이다, y2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티션이 앞에서 뭐 여학생, 남학생 또는 ABC 서플라이어 이거인 것처럼 이번에는 송신하는 신호 자체가 바로 이 전체 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의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파티션이다 라는 독특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요 예제에서도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뭐 x1을 전송했을 때 y2를 수신한다. 요거 자체가 이제 에러니까 이런 형태의 확률을 이렇게 에러라고 내가 y2 대신에 뭐 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표기를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볼까요? 방금 예를 든 거에서 우리가 이제 토탈 프로버빌리티의 관점에서 에러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했고요. 그 에러가 발생한 걸 우리가 이제 베이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를 수신해서 봤더니 예를 들어서 에러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그 에러가 x1을 송신했을 경우 또는 x2를 송신했을 경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관찰했던 녀석을 조건으로 넣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자, 수신 측에서 수신한 것이 에러였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x1을 송신할 확률 또는 x2를 송신할 확률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각각 조건부 확률로 표시하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x1에 해당하는 녀석을 송신할 확률이라고 기호를 쓸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을 베이지언 룰에 의해서 x1과 에러를 바꾸고 x1 그 다음에 p 에러를 분모해 넣는 이 베이지언 규칙에 의해서 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p 에러에 해당하는 건 또 토탈 프로버빌리티에서 구한 이렇게 연계된 값이네요. 그래서 이 값들을 보면 x1을 했을 때 에러라는 얘기는 y2이니까
여기 보면 0.3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0.3에 아까 확률 px1은 2분의 1이라고 했고 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때 그 전에 x2를 송신했을 확률 그것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x2를 이제 에러와 x2의 관계가 있고 그거를 베이전 룰에 의해서 하게 되면 뭐 0.4. 어쨌든 에러가 발생했을 때 x1을 송신할 확률과 에러가 발생했을 때 x2를 송신할 확률. 이것은 어쨌든 에러를 기준으로 x1을 송신했었니 x2를 송신했었니 다 모든 경우로 다 포함하니까 아까 파티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파티션으로 나눠진 것들을 확률을 구하면 당연히 0.6, 0.4 여기서도 총합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베이지언 이그젠플을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우리가 예전에 토탈 프로버빌리티 강의에서는 에러가 발생할 확률을 기준으로 토탈 프로버빌리티를 적용했었는데요. 이번엔 다른 걸 한번 보죠. 자, 그냥 y1을 수신할 확률이라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y1을 수신할 확률. 자, y1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x1을 송신하고 올바르게 y1으로 수신하는 경우의 확률이 있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x2를 송신했는데 에러가 발생해서 y1으로 수신할 확률 두 가지 경우가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합해진 토탈 프로버빌리티 값이 돼요. 그래서 py1만 계산해 보면 0.45가 되고요. 똑같이 p의 y2를 계산하게 되면 0.5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우리가 이 값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베이지언 문제를 만들어 보죠. 자, 일단 수신 측에서 y1을 수신했는데 그럴 때 실제로는 x1을 송신했을 확률 또는 x2를 송신했을 확률을 한번 따져보죠. 그거는 베이지언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베이지언 룰을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요. y1을 수신했는데 x1을 송신할 확률은 우리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 조건부 확률은 잘 없으니까요. x1을 송신하고 y1을 수신할 조건부 확률에 이렇게 바꿉니다. 똑같이 py1은 토탈 프로버빌리티랑 연계돼서 계산했었고요. 그 다음에 px1은 0.5의 확률값으로 x1이 y1으로 가는 경우는 0.7이니까 뭐 9분의 7이라는 값이 계산이 돼요. 마찬가지로 y1을 수신했을 때 우리가 x1을 실제로 송신했을 확률 그거는 이런 식의 조건부 확률처럼 쓸 수 있겠네요. 똑같이 베이지언 룰을 가지고 조건의 위치를 바꿨고요. 그걸 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9분의 1. 따라서 우리가 y1을 수신했을 때 x1을 송신했느냐 x2를 송신했느냐 이 두 가지 파티션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다 구해서 합하면 똑같이 합이 1이 되는데 일단 9분의 7과 9분의 2라는 두 개의 확률값을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그젠플 이 채널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의 요 이제 y1 또는 뭐 y2를 수신했을 때 뭐 아까 에러가 발생했을 때 뭐 이러한 경우도 보면 우리가 실제로 수신한 신호 또는 에러가 발생한 것 이런 독특한 관심사항을 기준으로 x1과 x2가 파티션의 역할을 하면서 조건부 확률을 구성하고 거기에 맞게 베이지언 룰을 변형했다. 그게 또 같이 여러분들이 연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총합이 1이라는 것까지 아까 이제 마무리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의 이그젠플과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과 연계지어서 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 주어진 조건부 확률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것과 확률을 계산하고자 하는 이 사건 A, 이 두 개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다만, 이 바꾸는 과정에서 등호가 성립하도록 조건부 확률의 수식 정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텀들이 붙어요. 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어떠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느냐 그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건부 확률의 구조를 이렇게 변환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푼다. 이게 일단 베이지언 정리의 이번 강의 내용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라는 거였고요. 그런 예제를 이제 이렇게 A와 B의 이 조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뭐 서플라이어가 됐든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든 또는 안경의 도표든 우리가 직접 유도하든 또는 포함되어 있는 확률값이든지 간에 이 주어진 조건부 확률의 형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변형하는 것 그리고 확률을 계산하는 게 이 베이지언 테오렘의 기본 개념이었다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예제 모두 다 이 B라는 녀석의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 뭔지 모르지만 토탈 프로버빌리티랑 연계돼서 계산이 됐었죠. 그죠? 자,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개념과 이그젠플들의 정리가 될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정리하고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에 이제 베이지언 에스티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인데요. 저 조건 B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원래 A라는 텀에 들어가는 것,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 B에 들어가는 저 부분은 주로 여러분들이 관찰하거나 실제로 측정한 어떤 사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안경을 착용했다, 아니면 디펙트이다 아니다, 또는 수신한 신호 Y1, Y2, 우리가 관찰하고 직접적으로 관심이 있는 어떤 그런 관찰과 측정의 대상, 그런 게 바로 저 B에 들어가요. 반면에 저 A에 해당하는 사건 부분은 파티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걸과 보이냐, 또는 서플라이어 ABC였냐, 또는 우리가 송신하는 신호 X1, X2냐, 샘플 스페이스가 어떤 것인지 모호하긴 하지만 어떤 이제 확률 문제를 풀 때는 어쨌든 샘플 스페이스를 파티션을 해주게 되는 어떤 그 대상들, 사건이 바로 저 A에 대응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하자면 뭔가 우리가 관찰하고 측정한 값이 조건에 들어갔을 때 조건부 확률은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어렵고요. 반대로 우리가 뭔가 파티션으로 나누게 되는 A, 요에서 거리냐, 보이냐, 또는 ABC 서플라이어냐, X1이나 X2를 송신했을 때 Y1, Y2를 받느냐, 이런 식으로 파티션에 해당하는 것을 구성하는 사건들이 조건에 들어가는 경우의 확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에서 쉽게 유도하거나 구해낼 수 있다. 이 파티션에 해당하는 사건이냐, 관찰과 측정하는 사건이냐를 다음 베이지언 에스티메이션에서는 어떻게 확정할 거냐면, 요건 그야말로 우리가 관측하고 측정한 데이터, 옵저베이션이라고 할 거고요. 이거는 파티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쓸 텐데, 어쨌든 그거의 주요 대상이 바로 요거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한 관점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다음 강의에서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